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사실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가 발치와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이 자기 치아 주변의 뼈를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빼고 이 주변에 싸고 있는 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를 빼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뼈가 흡수돼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뼈의 볼륨이나 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잇몸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외관상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할 수만 있으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치아 주변에는 치주인대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이를 빼게 되면요. 빨리 뼈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면요. 그때 그 임플란트를 심어도 우리가 자기 치아의 뿌리의 크기와 임플란트의 크기가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통상 자기 치아의 뿌리의 크기가 임플란트의 크기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빠른 속도로 뼈가 들어차게 됩니다. 건강하고 빠른 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장점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뼈가 이를 빼고 나서 뼈가 나아질 때까지 아니면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몇 달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를 하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또 3, 4개월 기다리게 되는데 그런 이를 빼고 나서의 이 뼈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기간을 또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더 치아의 수복 시간을 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는 치아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치아가 없어지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치아를 뿌리를 잘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치조골이 있는데 치조골이 손상이 심해서 이가 많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충치 등에 의해서 치아 손상이 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는 임플란트라는 거는 건강한 뼈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뼈의 손상이 심한 경우 도저히 이거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 주변에 건강한 뼈가 존재해야 되는데 건강한 뼈가 없는 경우 그래서 치아가 우리가 심었을 때에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염증이 심해서 우리가 이 발치를 하거나 염증 조직을 제거를 했을 때도 염증이 현저하게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한 3,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많이 접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음주하고 흡연이 특히 성인 남성인 경우 그럴 수가 있죠. 또 음주와 흡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치조골의 손상이 심해서 또 치아가 발치가 되거나 아니면 치아가 손실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되게 음주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음주의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매일 10g 이상의 이 음주를 하는 경우가 알코올 중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알코올이 10g 정도라면 우리 그 맥주 한 캔 정도를 매일 드시는 분이죠. 그런 경우는 음주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라는 거는 임플란트 심었을 때 임플란트 주변에 건강하고 깨끗한 뼈들이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알코올리즘은 그걸 방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담배를 많이 태시는 분들은 담배에 니코틴이 의미가 있는데요. 담배 니코틴은 이 혈관들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에 건강한 그 혈관이나 건강한 혈액들에 의해서 영양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하고 신선한 새로운 뼈들이 잘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혈관 수축에 의해서 혈관 이동이 되지는 않아서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와 흡연은 임플란트 수술 후에 임플란트 주변 골 형성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 2주간 주변에 신생골이 막 자꾸 형성이 돼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처음 2주간은 뼈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2주간은 혈액이나 아니면 결체 조직에 의해서 주변의 뼈에서 임플란트 표면으로 뭔가 우리가 다리 같은 것이 형성이 됩니다. 섬유질 파이버가 이렇게 다리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혈액이 지랑 닿을 수 있게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인데 그 2주간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연결되는 다리를 통해서 혈액 공급되고 거기서부터 뼈가 서서히 자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2주간의 방해를 받게 되면요. 처음 연결되는 그 브릿지들, 연결되는 튜브나 그 파이버들이 형성되는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생골 형성에, 임플란트 주변 신생골 형성에 늦어지거나 방해를 받습니다. 첫 2주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 뼈 이식을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데서는 안 해도 된다는데 여기서는 뼈 이식을 하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라고 그런 의심이 들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뼈 이식을 임플란트 주변에 수술했을 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할 때 CT를 찍어봐서 임플란트 위치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의사 선생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CT를 찍고 나서 CT상에서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해 보는 모의 수술을 같이 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꼭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심을 뼈의 위치와 임플란트 위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얼마나 얇은지 아니면 심고 나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위치되어 있을 때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는지 아니면 상악동을 뚫고 올라가서 임플란트가 혹시 그냥 그렇게 심게 되면 상악동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 뼈가 모자라는 부분이 나타나는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걸 설명을 잘 해주시는 원장 선생님들은 그걸 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걸 해서 같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CT상에서 우리가 모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위에 대합체 위치와의 관계와 뼈 상태의 관계를 보고 적절한 위치에다 임플란트를 심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해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2개를 심는 거를 모의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하고 요 뒤쪽에 진행을 하죠. 그렇죠. 2개를 심고 이제 3개를 만들기로 진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요 위치의 모의 수술이 가장 적절한 임플란트 모의 수술 결과 가장 좋은 위치로 판단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자, 이걸 보면 신경이고 모의 수술 적절한 위치에 정확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모드를 바꿔서 보게 되면, 자, 나사가 보이죠? 이렇게. 이 나사가 2개 보이는 데는 뼈 이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뼈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뼈 이식을 도톰하게 올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임플란트가 노출된 부위가 보이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필요한 부분은 환자분께서 누구나 다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반면에 이런 경우처럼 뼈가 충분한 양의 뼈의 볼륨이 위치하고 있을 때는 실제로 뼈 이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위에 대합체 관계에서 충분히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환시켜 보면요, 안 보입니다. 그죠? 임플란트가 뼈 속에 완전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이 필요 없습니다.